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가로는 21.64% 올라갔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70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좀 외국인 물량 들어왔죠. 우선 종목 자체가 그래도 코스피 종목이네요. 보통주. 거래대금은 322억 원. 네, 이런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에 대한 회사 소개라든지 모멘텀 체크해 볼게요. 네, 이 관련 자료는 잠깐 제 얼굴을 내려서 이렇게 볼까요? 네, 동가치 TV 유튜브 블로그에다가 자료는 업로드 해뒀고요. 네, 여기서 뭐 상세한 자료는 여기서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살펴볼까요? 프레스티지 바이오시밀러인 튜즈누의 판매 준비 돌입.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룹이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인 투즈뉴의 판매 준비에 돌입한 내용과 CDMO 계약 체결, 그리고 췌장암 치료제 개발 등의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뭐 현재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튜즈뉴 바이오시밀러 판매 준비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룹은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인 투즈뉴를 판매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모 회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67억 원 규모의 튜즈뉴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허가를 받은 이후 시험 생산과 안정성 시험 비용을 포함한 계약입니다. 투즈뉴는 유럽 판매 허가를 앞두고 있어 대량 생산을 위한 사전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할 거예요. 이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 투즈뉴는 유럽 판매 허가를 앞두고 있어 대량 생산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근데 여러분들 그 바이오 종목을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종목은 뭐 모멘텀이 많아요. 뭐 파이프라인도 많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많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 기업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아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 신약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들은 다 거의 90% 이상이에요. 90% 이상은 다 신약을 만듭니다. 당연히 신약을 만드니까 뭐 의약바이오 쪽이겠죠. 그래서 뭐 파이프라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발주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췌장암 신약 개발 이런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서 또 난소암의 전립선암으로 적응증 확대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뭐 이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정표긴 하죠.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030년 시가총액 30조 원 목표. 다 좋은 이야기죠. 안 좋은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얘기인데 제약바이오 쪽은 다 신약 파이프라인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가 핵심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이제 백그라운드 그냥 지식 정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나으니까 그러면 큰 그림을 내가 그려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백그라운드 지식이지 뭐 주가의 상승과 그렇게까지 밀접하지는 않습니다. 파이프라인 자체가.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이거죠. 뭐 이게 왜 그러냐면 투주는 이게 조금 있다가 재무제표 볼 건데요. 우선 지금 볼까요? 살짝. 재무 상태가 그 재무제표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제약바이오 쪽에 모든 기업들이 다 재무제표가 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회사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재무제표가 안 좋은 편이에요. 조금 이따가 더 부가 설명해드리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회사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종목의 어떤 가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투주뉴 요것이 유럽 판매 허가를 앞두고 있어. 그러니까 앞두고 있다는 얘기는 이 허가 판매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귀중한 이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귀중한 모멘텀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 제약바이오 쪽은요. 그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회사가 처해져 있는 입장마다 그 주가의 상승률이 달라집니다. 뭐 A란 모멘텀이 있는데 그 A란 모멘텀이 뭐 B기업에게는 그러니까 B기업에게는 되게 좋은 모멘텀이고 C기업에게는 뭐 그저 그런 모멘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반응이 다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회사는 아까 그 조금 이따가 재무제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 매출액 자체가 거의 없어요. 아까 보니까 대략 제가 이 회사가 저 외국계 회사더라고요. 싱가포르 거의 1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거 투주는 유럽 판매 허가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로 통해 가지고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주식이란 것은 항상 선반영이 되는 거니까 매출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주가는 움직일 수가 있긴 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CDMO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그냥 CDMO 하는 회사가 뭐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방송하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만 CDMO 사업을 하겠습니까? 다른 상장된 회사 중에서 CDMO 사업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갖다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 회사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래도 한번 볼게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라 수요가 이전되는 물량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CDMO 사업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췌장암 신약 개발, 네, 이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스페인,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진행되는 임상 1상과 2A상을 통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될 경우 조 단위 규모의 마일스톤 계약이 예상된다. 근데 한국은 대부분이 빅파마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기술 이전이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그렇게까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이상 그냥 일반적인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차트는 제가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예, 요 정도 보시고요.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이란지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그래도 약간 더 이야기할까요? 요것만. 이제 사업 부문, 그냥 예의상. 프레스티지 바이오 사업 부문에 대한 소개. 바이오 시밀러와 항체 신약 개발, 백신 산업, 그리고 CDEM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투주뉴인가요? 그것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 부분이에요. 여기 있죠, 투주뉴. 그 다음에 항체 신약 사업이 있고, 항체 뭐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은 뭐 늘상 1, 2A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백신 사업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CDMO인데 CDEMO 같은 얘기예요. 좀 더 CDEMO는 약간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분야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죠. 판매할 준비에 돌입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투주는
유럽 판매 허가를 앞두고 있다는 거. 그 뭐 허가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이제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갔잖아요. 이런 건 이제 기대감이죠. 판매 허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인 거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이 자료는 네, 돈가치 TV 유튜브 블로그에다가 올려졌어요. 주소 있죠.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일로 오셔서 보셔도 돼요. 돈가치 TV 유튜브로 오셔서 그다음에 커뮤니티 게시판 오시게 되면은 여기 주소 있습니다. 하여튼 오셔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하기 전에 재무를 좀 체크해 드릴게요. 재무는 요 회사가 좀 특이했던 부분은 단위가 USD 달러더라고요. 그리고 좀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매출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 이 포괄손익계산서가 보통은 분기 단위로 이렇게 하잖아. 3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맞구나. 예. 3개월 단위구나. 맞네. 네, 3개월 단위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달러죠. 48만 3천 달러요. 100만 달러도 아니고 48만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손실이죠. 손실폭이 좀 커요. 이게 이제 5월 30일 날 발표된 거거든요. 분기보고서. 그리고 요거는 네, 요거는 이제 9월 19일 날 발표된 거. 그래서 저걸 좀 정리해 봤어요. 이건데 이게 지금 달러 단위입니다. 부채 비율이 28%예요. 부채 비율은 28%고 자본율은 72%. 그래서 이건 나쁘진 않아요. 재무상태표는. 다만 이제 이 잉여금이 2억 달러가 그러니까 저기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좋긴 안 좋죠. 재무 상태가 좋진 않지. 포괄 손실 돈을 못 벌어요. 재무 상태표가 이 잉여금이 결손금이 더 증가하잖아. 그렇죠. 이전보다. 하여튼간 돈은 못 번다는 거. 그나마 뭐 자본율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성이 있다고는 볼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뭐 권장할 만한 건 아니죠. 이 정도가. 어차피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처한 상황은 돈을 못 벌고 있는 것이 이 회사가 처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돈을 벌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회사의 어떤 지금 간절함이 뭔지 아시겠죠? 지금 이 회사가 그 영업 손실이 장난 아니에요. 너무 커요, 영업 손실이. 그러니까 거의 투자 위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매출액이 너무 작더라고요. 매출액이 500만 달러도 아니고 50만 달러요. 50만 달러가 한국 돈으로 좀 계산을 해볼까요? 제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는 6억 9,800만 원이거든요. 6억 9,800만 원이면 매출액이 거의 뭐 지금 이제 환율이 살짝 올라갔으니까 1,380원에 한 달 하더라도 7억이죠. 매출이 7억이면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을 못 버는 회사치고는 너무 최악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벌긴 벌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증가한 건 있어요. 이전에 48만 달러에서 51만 달러니까는 약 이거 한국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단위가 달러를 쓴 거지. 재무제표가. 그래도 매출 성장률은 증가했어요. 7% 정도 증가했어요. 근데 손실은 계속 커지죠.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냥 순익도 다 손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회사는 지금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유럽 허가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죠. 이 회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나쁘진 않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코스피 종목이잖아요. 코스피 종목인데 유동 비율이 품절주 수준이죠. 47.95%.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이제 매력도가 될 수가 있긴 하겠죠. 그 재무는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어떤 상태인지 다 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차트 좀 볼게요. 지금 차트가 뭐 그래도 연기금이 들어오긴 하네요. 코스피 종목이라서. 그동안 잘 안 들어오다가 들어온다. 그치? 오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그동안 빠지다가 툭 들어왔죠. 기관계도 오늘 그 연기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대금이 3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320억인데 고가로 20%가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형주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게 단위가 만 원대이기 때문에 소형주는 아니죠. 거의 중형주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거래대금이 300억밖에 안 되는데 20% 이상이 날라갔다는 얘기는 거의 소형주 수준 같은데요. 하여튼간 올라갔을까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다 외국인과 기관계 물량 들어왔고 개인 털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기술적 관점을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나쁘진 않죠.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맞죠. 다만 이제 투자금 운영하실 적에 아까 그 재무적인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는 추세상 지지한 다음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잖아요. 지금 상승 추세라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300원? 여기까지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뭐 살아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 자리까지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 있으니까 괜찮긴 하죠. 상승 추세 유지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1230원,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12,300원을 깨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건 꺾이는 거예요. 아예 꺾이는 거. 근데 뭐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건 여기죠. 뭐. 현재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긴 하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지지해서 올라갔잖아요. 이 자리에서 지지했죠. 그러면은 스타트를 끄는 자리를 보시면 되지. 스타트가 여기 있잖아. 시가가 얼마지? 14,500원. 14,500원. 그래서 14,500원을 당연히 깨면 안 되겠죠. 어차피 시가가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그라미 관점이 아니라 첫 번째 동그라미 관점 본다면 뭐 14,750, 14,500원이 이제 기본적인 이 상승 추세의 기본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파동이. 그렇죠. 딱 걸리잖아.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까요? 뭐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다 해드렸습니다. 뭐 키포인트도 좀 잡아드렸고, 네, 프레스티지.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의 뭐 CDMO 사업 확장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난소암 및 전립선암, 뭐 다른 적응증,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떠들어대지 않았죠. 근데 저런 거는 이제 기본이라서 그래요. 이런 거는 이제 제약바 쪽의 기본이에요. 이런 거 다 기본이고, 기본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이제 그나마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 네, 그런 걸 좀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하긴 하겠죠. 핵심적인 내용.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지금 방송한 영상은 네, 여기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시켜줄게요. 원본 파일은 돈가치 TV 유튜브에 국내 주식 네,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요 세션에다가.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신 분들은 네,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돈가치 TV 유튜브에 오셔서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 방송으로. 네, 여기는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여러 가지 멤버로 등록하시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안녕. 건강하시고요.